안녕하십니까. 신통일한국 언론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남북 통일을 위한 타산지석의 국가, 즉 베트남, 예멘, 독일의 통일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타산지석은 다른 산의 돌이란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랍니다.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신이 깨달음이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옛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베트남, 예멘, 독일 등 이런 나라의 통일 사례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 신통일 한국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오늘도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무척 닮은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당했던 것처럼 오랜 기간 프랑스에게 지배를 당한 나라이죠. 그러다가 제네바 협정이 맺어지면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분열이 되면서 독립되었습니다. 남쪽에는 민주주의 나라의 영향을 받은 민주정권이, 북쪽에는 공산주의 나라의 영향을 받은 공산정권이 들어온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의 6.25 전쟁처럼 공산주의 정권인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침공하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참전하여 함께 싸웠던 베트남 전쟁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았던 6.25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남베트남이 공산주의 정권인 북베트남에게 패배하면서 베트남은 공산주의 정권으로 통일이 되었죠. 결국 베트남은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되었을 때 보시는 사진처럼 엄청난 탈출 러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월남의 수도 사이공은 호지명시로 바뀌었고 종전 직후 약 2천여만 명이 숙청되었다고 하죠. 종전이 된 지 48년이 지난 지금도 평균 나이가 35.2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관계도 좋아졌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즉 한국과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친절도를 조사한 186개 국가 중 우호적인 나라로 베트남이 9위라고 하면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무력에 의한 전쟁으로 그 후유증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예멘의 통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멘 통일은 분단 국가였던 예멘이 1990년 5월 22일 기점으로 양국 간의 합의 이후 정치적인 통일을 한 사건을 말합니다. 한국이나 독일과 같이 자본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분리되었다가 평화적으로 통일한 나라이지만 통일의 과정이나 이후 벌어지는 문제점들은 한국의 남북 통일에 있어 많은 요점들을 시사하게 됩니다. 예멘의 분단은 1918년에 북예멘이 예멘 왕국으로 먼저 독립하였으나 남예멘은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로 인해 소련의 지원을 받아 1967년에 독립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예멘은 대한민국과는 정반대로 북쪽이 자본주의 진영이며 남쪽이 공산주의 진영이었습니다. 예멘은 1970년대 들어서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멘도 한편으로는 남예멘과 북예멘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인정하고 통일에 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북예멘의 경우는 남예멘을 인정하면서 분배 법칙을 쓰는 남예멘의 경우는 사회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1989년에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1990년에 합의로 통일하였습니다. 예멘은 1990년에 같은
그 연도에 민주주의로 통일을 이룩했고 같은 해 독일도 민주주의로 통일했으나 통일 이후의 행보가 자주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강대국으로서 꾸준히 성장했고 유럽 제1의 경제대국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멘은 통일 후 북부와 남부 간 갈등이 끝내 내전으로 발발하면서 현재 소말리아의 버금가는 이슬람권 최악의 파탄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전에 의한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멘의 경우 비록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도 남과 북은 서로 화해하고 인정하고 통일하는 데 노력하여 1990년에 합의를 통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이 화해하여 노력하고 통일하는 데 힘쓰는 일은 거의 어려운 일인데 예멘은 이겨낸 것이지요. 하지만 통일 이후 예멘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경제 속에서 살아온 남과 북의 차이 극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바람에 결국 통일한 지 불과 4년 만인 1994년에 내전이 터졌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에게는 통일된 다음에도 오랜 기간 벌어진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멘의 경우 화해협력의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입니다. 남북한 역시 통일을 고려할 때 통일 준비하는 기간을 넉넉히 가져 공동체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 변화의 과정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멘이 서로 달라진 대표적 원인이 통일의 주체인 구성원의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간의 정치적 세력의 다툼과 내부 구성원들의 정치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통일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봉합되지 않은 문제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 외형적으로는 통일과를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재분할되기 직전 상태이니까요.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남남 갈등이라든지 또는 이데올로기 문제 등 먼저 해결과 화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독일 통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통일 사례로 평가받는 독일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에 소련군이 점령한 동독과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점령한 서독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지요. 하지만 동독과 서독은 1969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공산주의 국가들과 화해를 하고자 하는 정책인 동방정책을 실행하면서 동독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15년간 30차례나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과학, 문화, 환경에 관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죠. 그리고 서독과 동독의 민간인들이 서로 육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서로의 나라를 개방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년의 세월 동안 문을 꼭 닫아 걸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죠. 결국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민간의 교류가 지속되던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통일을 이룬 서독 콜 총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서독이 없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바엔사 대통령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지요. 그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북 통일도 불언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처럼 독일은 오랜 시간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준비했던 통일인 만큼 통일 후에 독일은 유럽에서도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의 통일도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니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면 좋을지 알게 되는 것 같지요. 막연하게 통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희 신통일한국론에서 주장하는 또 그의 비전이 바로
우리는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갈등 관리 방법과 통일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분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단계적 갈등 관리 방법과 통일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직도 사리사욕, 당리당략, 고무술, 중상무례를 일삼는 정치권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십니까? 있는 자는 있는 대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있다고 함부로 하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외면한 채 거짓 선동과 정권 퇴출을 운운하는 그런 자들은 과감히 우리 원로들께서 척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고 민심의 이반이 베트남의 교훈, 즉 패망한 월남 베트남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신의 뜻에 의해 국가가 경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국가는 하늘이 보호해주시고 지켜갈 것입니다. 지금은 남북 통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입니다. 평화요 민족의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신통일한국론의 비전 중 첫 번째가 민족 정통성과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은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민족의 저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1월 3.1운동은 식민지 쟁탈 시기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 조약에서 언급한 민족 자결권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주창의 영향을 받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서, 동경, OMC에 모인 조선청년독립단 내28 독립선언서에서 결국 우리도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해방을 위해 역량을 결집한 전 민족적 해방운동이며 또한 이 운동은 신분과 계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자주독립을 향한 일념으로 온 결의가 하나 되어 일으킨 최초의 민족운동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정통성을 잇는 이유로 첫째로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1 독립운동이야말로 양심의 명령에 따라 신분과 계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은 민족운동이며 온 결의가 하나 되어 일으킨 최초의 민족적 세계적 평화운동이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은 군국주의 체제에서 자주 독립의 가능성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잔인한 무력 앞에 맨몸으로 맞선 무저항주의의 운동이었고 민족해방이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대동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열린민족주의의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양심에 기초한 초종교적 해방과 평화적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3.1운동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신통일 한국의 비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종사상입니다. 효종사상은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큰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받았기에 그 동생을 죽이기 위해 칼을 20년 이상 갈던 그 형을 찾아와서 동생 야곱은 그 형을 보자마자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며 나의 모든 것은 형님의 것이라며 형의 마음을 달리며 서로 화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남북 통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입니다. 예멘의 경우도 우리가 보아봤습니다. 평화의 민족의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북한도 우리 한민족입니다. 지금도 굶어 죽는
북한 백성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서로 돕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체사상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설상무기인 핵을 비롯하여 무력에 의한 통일은 안 되고 하나님주의 즉 경천애인 사상으로 그리고 종적 사랑의 실천인 효와 횡적 사랑의 실천인 정으로 즉 효정 사상으로 그 사상과 이념을 무장하여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 방법과 비전에 대하여 우리는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을 통일하는 데 가장 밑거름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안정은 남북 통일을 위한 기본이며 통일 이후에 세계의 중심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이고 경천애인 사상의 출발지입니다. 즉 3대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그 가정 속에 이제 우리는 하늘이 지켜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잘 지켜나가시는 원로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원로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즉 가정도 미래도 없다는 말씀, 양무, 원로, 시무, 대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원로들의 길잡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